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요즘 새롭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정우성 씨, 역사 내가 또 강의해야 돼? 우리나라 이거야.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아마 이미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요,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 계속 노동하면서 평생 살 자신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가질 수 없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 월급만으로 답 안 나오는 세상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그거 문제 있다고 느껴서 직장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조리는 여러분이 느꼈던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천장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집, 원하는 여행을 할 수 없는 정말 노예 같은 쳇바퀴 굴리는 쥐들의 삶. 그게 제가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고 살고 있죠.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비교 심리. 나는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 남들이 현대차 탈 때 벤츠 타고 싶다. 이제는 포르쉐 정도는 타고 싶다. 나도 강남 가고 싶다. 고급 주거 단지에 살고 싶다. 나도 해외에서 살다 오고 싶다. 애들 유학도 보내주고 싶다.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공통점들을 발견하는데 이걸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잘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특출난 능력이 있죠. 갑자기 얘기를 좀 전환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지 못합니다. 제가 꽤 오래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암벽 등반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부르죠. 상당 시간을 했는데요. 스포츠 클라이밍은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몸이 가벼운 사람, 팔이 긴 사람, 손가락 힘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잘해요. 물론 코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저는 거의 하위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선천적으로 클라이밍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으면 하거든요. 처음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의식 하나로 저를 밀어붙여서 A란 코스가 있다고 칠게요. 클라이밍에는 난이도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낮은 난이도였는데 그 코스를 푸는데 2달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힘이 안 되니까 중간에 한 코스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코어에 힘을 줘서 빡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2달이 지나서 제가 겨우 그 코스를 깼는데 별 코스도 아니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장사하시고 덩치도 크시고 이런 분인데 오자마자 그 코스를 깨시더라고요. 오자마자. 태어나서 클라이밍을 처음 하는 날에 깨더라고요. 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핑계라고 하실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클라이밍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들어갈 이유도 없지만 제 말은 일단 우리 심리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에 올라가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따지지 말고 그냥 해. Just do it. 노력하면 되다 되려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그거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도 아니고 개소리. 이기적으로 자기를 홍보하고 싶은 개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반드시 재능과 환경이 따라줘야 됩니다. 노력만으로 된다고요? 아니 그럼 로또 1등은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사니까 됐다고? 사고 안 된 사람이 99.9%예요, 이 사람아. 아니에요. 재능이랑 환경이 있어야 돼요. 축구도, 농구도, 클라이밍도, 심지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국영수, 과, 여러분 그 교과목 있죠? 그 교과목으로 대학 가자고 누가 정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잘해요. 그럼 축구로 대학을 갑니다. 저 유리하죠? 유리하잖아요. 제가 선천적으로 농구를 재밌어 합니다. 근데 농구로 대학을 간대요. 그럼 유리하죠. 이런 식인데 국영수과로 대학을 가는 건 누가 정했냐고요.
니네가 정한 거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걸 타고난 애가 있고 타고나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것, 재능이 있는 것, 환경이 따라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은요, 비교 심리가 있고 자랑 심리가 있고 1등 심리가 있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재미를 느껴요. 제가 2달 동안 쩔쩔매서 깼던 코스를 당일날 깼던 그 아저씨, 클라이밍 재미를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요. 더 열심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는 괴물들이 있는 거예요. 교과목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엄청 좋아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첫날 해봤자 전 실력이 거기서 거기였어요. 전 차라리 디아블로 같은 롤플레잉이 좋았습니다. 롤 같은 것도 열심히 한다고 세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진 가겠지만 1위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윤성빈 선수 요새 엄청 핫하시잖아요. 윤성빈 선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천장이 달라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게가 100인 사람이 있고 80인 사람이 있고 60인 사람이 있는데 올림픽은 무조건 100 찍는 사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상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타고나거나 환경적으로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들만한 것이 있는가?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90% 이상은 대다수는 거기에 속하지 못해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10% 안에 들어야 된다니까요. 10%의 의미가 뭐예요? 90%가 없으면 10%가 없잖아요. 나는 90%인 거예요. 나는 타고난 게 없어요. 10% 안에 들어갈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꼴로 나올까 말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거나 선천적으로 뭔가 잘한다거나 선천적으로 뭔가의 재미를 느낀다. 언어를 좋아한다. 국어를 좋아한다. 수학 천재다. 이런 사람은 극소수인데 얘네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뭐 람보르기니 타고 싶고 한남더일에 살고 싶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재능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빙빙 돌아왔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랑 제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 부동산은요, 그런 재능 없이 10% 안에 들 확률이 제일 높은 게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새 부동산 재미없죠? 요즘 부동산 새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새로 공부하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한창 많이 느낄 때에 비해서 10분의 1이에요. 2분의 1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10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한참 여기 쫙 올라가고 있을 때 있죠. 이땐 사람들이 부동산 재밌다, 공부할수록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잖아요. 딱 들어왔는데 올라. 호가든 뭐든 경험이 없으면 일단 호가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나중에 해보시면 매도까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매도 생각 안 해요, 나중에. 해본 분들이라 걱정하지. 올라가면 기분 좋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자동으로 느끼고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시장이 꺾인 상태잖아요.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좋은 시장은 아직 이건 한참 멀었어요. 그럼 지금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은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거랑 무관해요. 근데 또 약간 연관성은 있죠. 뭐냐면 자, 부모님이 부동산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일찍 접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요쯤에 들어왔다고 쳐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동산 재미없어요. 요때가 이제 저희 선대인 선배님께서 정말 거의 영웅, 지금이랑 급이 달라요. 그냥 퍼스트 클래스, 캡틴 아메리카급으로 활약하실 때인데 이때 들어왔으면은 죽을 맛이죠. 전 이거를 다 제가 견뎌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말라 죽어 갔었잖아요. 하기 싫어요.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를 겪으신 분.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상승장을 한 번이라도 느낀 분들은요. 시장에서 거의 안 떠나요. 거의 안 떠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침체됐을 때, 지금처럼 침체됐을 때, 옛날에 침체됐을 때 이때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소수예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재능을 못 느껴요. 우월감을 못 느껴요. 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는데 이때 계속 시장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이때나 이때를 경험해 보거나 공부를 해서 습득하신 분이에요. 부동산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역사적으로 이때 시장이 없었는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습득하는 사람.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에 잘 버텨서 한 번이라도 흐름을 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이 들어요. 나 재능 있나? 이거 재밌나? 그런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경쟁이나 환경이나 재능 없이도 여러분 재능이 아니라 시장이 운이 좋아서 여러분한테 오면 여러분 재능으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시장이 여러분한테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은 그 재능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많은 분들이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처럼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미 앞서 있죠. 왜? 물건을 이미 가지고 있고 매도 시점도 내가 훨씬 더 유리할 테고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시장의 연속성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침체됐을 때 시간을 가지고 짜증은 나지만 공부를 좀 침착히 시간을 가지고 했지만 상승할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당연히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되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예요. 저는 별다른 재능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버티는 거를 그냥 하는 편이에요. 뭐 타고난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은 공평하거든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나지 못한 거, 재능이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오면은 너네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집도 오르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한대잖아요. 누가 우리 집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고 하잖아요. 왜 웃냐 그러면 자기 집도 올랐다고, 개 집도 올랐다고 그런 얘기가 요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 돈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잘 타고나면 이것도 불공평해 보이겠지만 그나마 확률이 높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찾아보면은 역사적으로 부동산을 하신 분이랑 안 하신 분이랑 결론을 놓고 보면은 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더 잘 살고 있을 확률이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높을 거예요. 이건 데이터 통계가 나와 있진 않아요. 저는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저축만 하신 분이랑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랑 왜냐면 저희 어른 세대 때는 그 은행 예금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저축은행 같은 데까지 가면 20%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더 잘 살아요. 우리 때는 어떨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장 이 흐름을 떠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길게 늘어뜨리고 봤을 때 부동산이 몇 번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평한 기회를 주지만 이제 그거를 받을지 말지는 자기 선택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시장은 좋은 것도 주지만 나쁜 것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뭔가 타고난 게 있다. 외모가 상위 10% 아니 내가 외모가 상위 1%다. 스포츠 능력이 상위 1%다. 공부 능력이 상위 1%다. 이러면 솔직히 거꾸로 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돈을 왕창 벌어서 김연아 씨처럼 그걸로 돈을 왕창 벌어서 부동산을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듣고 직원을 써서 부동산에 그냥 투자를 했겠죠. 근데 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 플로우를 타버린 거죠. 그것도 운으로.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시장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적은 이유, 나중에 사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재미가 있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